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입한테 이런 말하는 팀장. 촌스럽잖아요. 첫 시안을 낸 날 딱 그 한마디였어요. 회의실에 10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침묵이 전부 자기한테 쏟아지는 느낌 알아요? 24 신입 첫 실무 결과물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밤새 만든 시안이 팀장 이름 달고 클라이언트한테 갔어요. 외주 디자이너한테는 돈을 주고 자기 아이디어를 사갔고요. 그냥 조용히 굴러가는 부품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입사 내내요. 근데요. 그 신입 디자이너가 스케치북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버려지는 생각들을 쌓아두는 아무도 모르는 스케치북이요. 그 스케치북이 글로벌 1위 IT 기업 아시아 총괄의 눈에 띄는 날이 왔어요. 촌스럽다던 디자인이요. 세계 1위가 선택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부. 입사 첫날 이미 찍혔다. 3월의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지하철 출구에서 5블록쯤 걸으면 낡은 상가 건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7층짜리였어요. 유리 외벽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 곳. 넥스트 웨이브. 박지은이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죠. 근데요. 지은이 그 건물 앞에서 딱 멈췄어요. 로고를 올려다보면서 발걸음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0.5도 딱 0.5도만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었거든요. 글씨 정렬이요. 누군가 처음 디자인할 때 얼라인먼트를 제대로 안 잡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예쁘다, 세련됐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지은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간판을 보면 글씨체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메뉴판을 보면 여백이 먼저 보였고 광고를 보면 색의 온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그걸 유별나다고 했죠. 별로 예쁘지도 않은 애가 왜 그렇게 디자인 타령이냐고. 24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8달. 35군데 지원해서 2군데 면접을 받고 1군데 붙었어요. 넥스트 웨이브. 세상 누구도 크게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유명한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디자인을 써줄 회사가 필요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오픈 플로어 구조의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UI UX 팀 자리는 왼쪽 창가 쪽이었고요. 모니터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인사를 해야 했어요. 지은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UI 디자이너로 합류하게 된 박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조금 더 크게 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스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모니터 너머로 고개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강태준 팀장이었어요. 왔어요? 신입? 네, 박지은입니다. 포트폴리오 봤는데. 강태준이 잠깐 말을 끊었어요. 뭔가를 고르는 것처럼요. 뭐 나쁘지는 않더라고. 스타일이 좀 올드하긴 한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올드하다. 지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괜찮아,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이 귓속에 박혀서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올드하다는 그 세 글자가요.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고 팀 소개가 이어졌어요. 이서현 선임이 메신저로 짧게 안내 문서를 보내줬고요. 팀 공유 폴더 링크랑 작업 파일 규칙, 네이밍 컨벤션 같은 것들이었어요. 마지막에 이모티콘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게 그날 지은이 받은 유일한 온기였거든요. 오전 내내 세팅이 이어졌어요. 피그마 계정, 슬랙 연동, 회사 메일 설정. 그런데 점심을 앞두고 강태준이 갑자기 지은의 자리 앞에 섰어요. 지은 씨 입사 전에 면접 때 낸 시안 기억해요? 그 메인 화면. 네, 기억하죠. 그거 보고 처음에 좀 고민했거든. 디자인이 어떻게 말하지? 사용자들이 요즘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지은이 대답했어요. 클린하고 플랫한 구성을 선호하는 트렌드인 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조금 다른 방향으로 썼어요. 트렌드보다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컨텍스트? 사용자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화면을 보느냐에 따라 색이나 여백의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포메이션 전달보다 감정 전달을 먼저 설계해요. 이모셔널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도널드 노먼이 처음 개념화한 방식이에요. 강태준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일단 실무에서 해봐요. 이론은 이론이고 그게 끝이었어요. 강태준은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걸어갔어요.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컨텍스트가 이론이라고? 그럼 당신 디자인은 뭔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입에서 꺼내지 않은 말들은 스케치북에 쌓이는 법이거든요. 지은은 그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오늘 처음 들은 말 올드하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말 이론이다. 내일도 들을 것 같은 말 다시 해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게 덧붙였어요. 괜찮아.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알거든요.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박지은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가끔 늦게라도 제대로 된 답을 돌려주거든요. 아주 가끔은요. 2부. 촌스럽다는 말의 무게. 입사 3주차였어요. 박지은은 팀에서 처음으로 실무 작업을 받았어요. 작은 프로젝트였죠. 내부 직원용 업무 관리 앱의 온보딩 화면 로그인 페이지랑 초기 설정 화면 4장이었어요.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작업이었겠지만 지은한테는 달랐어요. 첫 번째 실무 결과물이었으니까요. 신중하게 가자,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확하게. 지은은 사흘을 매달렸어요. 컬러 팰러트를 12가지 조합으로 비교했고 타이포그래피를 6종류 배열해봤어요. 그리드 시스템을 새로 잡고 여백의 리듬감을 계산했죠. 무엇보다 화면 하나하나에 사용자가 이 순간 어떤 감정일까 그걸 먼저 써두고 디자인했어요. 로그인 화면 옆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서 처음 앱 여는 직원. 피곤하다. 반가운 색이어야 한다. 온보딩 첫 페이지 메모엔 이렇게 썼어요. 처음 만나는 화면이다.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시안의 주조색은 따뜻한 테라코타 계열이었어요. 복문 서체는 가독성 높은 노토 센즈 자간을 살짝 넓혀서 썼고요. 배경은 흰색 대신 아이보리. 아이콘은 직접 픽셀 단위로 조정했어요. 화요일 오전 팀 리뷰 시간이 됐어요. 회의실 화면에 지은의 시안이 떴어요. 강태준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3초, 4초, 5초. 박씨, 이거 의도가 뭐예요? 온보딩 화면이라 사용자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피로감을 줄이는 컬러 템프러처로 접근했어요. 아이보리 베이스가 촌스럽잖아요. 짧고 분명했어요.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죠. 지은은 속으로 열을 샜어요. 하나 둘 셋. 어떤 부분이 촌스럽다고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체적으로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알아요? 다크 모드 기반 아니면 완전 화이트 플랫이잖아요. 이 테라코타가 뭐예요? 2015년이에요. 이서현이 눈을 살짝 피했어요. 최민혁은 노트북 화면만 봤고요. 지은이 말했어요. 내부 업무 앱이라 하루에 수십 번 여는 화면이에요. 차갑고 무채색 계열이 반복 노출될 때 피로 유발 지수가 높다는 건 UX 연구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접근이에요. 데이터 기반이요? 어디서 나온 데이터예요? 닐선 노먼 그룹프 2022 보고서랑 국내 HCI 학회 논문 2편 참조했어요. 출처 첨부해서 다시 공유드릴게요. 강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다는 게 표정에서 읽혔거든요.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해봐요. 흰 배경에 포인트 컬러 하나.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이서현이 작게 말을 걸었어요. 야, 자료 찾아온 거 맞아? 진짜로? 네.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서현의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말은 용감하다였지만 의미는 달랐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에 가까운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수정 작업을 시작했어요. 흰 배경, 포인트 컬러, 요청대로. 근데 컴퓨터 옆에 스케치북을 펼쳐두고 원래의 시안을 손으로 옮겨 그렸어요. 버려지더라도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이게 틀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촌스럽다는 말은요. 사실 나는 이해 못하겠다는 말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스케치북 속에서는 내가 맞아요. 그 한 줄이 버팀목이었어요. 겨우겨우 서 있게 해주는 아주 가는 목 같은 것이었죠. 3부. 야근의 이유. 입사 2달이 지났어요. 박지은의 야근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어요. 팀에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유는 단순했거든요. 낮에 수정을 받고 밤에 자기 방식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하나 제출할 때 2개를 만든 거예요. 제출하는 건 강태준이 원하는 것, 스케치북에 남기는 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지은의 이중장부였어요. 어느 목요일 밤 10시였어요.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박지은 하나였죠. 청소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또 남았네, 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아, 편의점 가서 뭐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몸이 재산이야. 지은이 씩 웃었어요. 오늘 처음 받은 걱정이었거든요. 화면을 다시 봤어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넥스트 웨이브의 주력 서비스 링크업 3.0 버전 리뉴얼이었어요. B2B 협업 툴인데 가입자 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어서 사용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이었죠. 팀 전체가 달라붙은 프로젝트였어요. 강태준이 제시한 방향은 명확했어요. 미니멀, 다크 계열, 고급스러운 느낌. 글로벌 IT 기업들이 쓰는 디자인 시스템을 참조하라고 했고요. 지은도 그 방향으로 작업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뭔가가 걸렸어요. 링크업 주요 유저 분석을 보니까요. 40대 이상 중소기업 팀장급이 38%였거든요. 60세 이상도 11%나 됐고요. 이 사람들한테 다크모드의 얇은 서체를 주면 어떻게 되지? 보고서를 더 파봤어요. 이탈률이 가장 높은 화면은 프로젝트 설정 페이지였어요. 기능이 많은데 UI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헤매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구조였죠. 지은은 그날 밤 혼자서 대안 시안을 만들었어요. 다크가 아닌 소프트 라이트 계열. 서체 크기 2포인트 업. 프로젝트 설정 화면을 단계별 플로로 나눠서 한 화면당 의사결정 포인트를 하나로 줄였어요. 색각 이상 사용자를 위한 명도 대비도 따로 검토했고요. 액세서빌리티 기준으로요. 시안이 완성됐을 때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말을 내뱉고 나서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라 혼잣말이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거든요. 이 시안은 제출하지 않을 거였어요. 강태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스케치북 폴더에 저장해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개발팀 리드 최민혁이 링크업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UI팀에 직접 나타난 거예요. 보통은 슬랙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인데 특이하게 직접 온 거였어요. 강태준이 외근 중이어서 이서연이 응대하고 있었죠. 최민혁이 UI 시안 폴더를 보다가 화면 하나에서 멈췄어요. 이서연 씨,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프로젝트 설정 플로. 그 화면은 잠깐 지은 씨, 이거 지은 씨 거예요? 박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건 공식 시안 아닌데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개발하면 어때요? 네. 2단계별 플로. 설정 화면 복잡성이 이탈 원인인데 이렇게 쪼개면 유저 입장에서 훨씬 낫겠다 싶어서요. 기획 의도 있어요? 지은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공식이 아닌 작업이었거든요. 말해도 되나? 링크업 이탈률 데이터 보다가요. 40대 이상 유저가 많은데 한 화면에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디시전 퍼티그가 오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분리했고요. 색각 이상 액세서빌리티도 고려했어요. 최민혁이 한동안 화면을 봤어요. 이거 유저 입장에서 생각한 거 맞죠? 네. 팀장한테 얘기해봐요. 짧았어요. 말 수 없는 사람다운 한마디였는데 박지은한테는 그 말이 3달 만에 처음 받은 진짜 인정처럼 들렸어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한 거 맞죠? 그 한마디를 처음 봐준 사람이 개발팀 리드였다는 게 좀 웃기긴 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요. 그날 밤도 야근을 했어요. 이번엔 혼자 남아서 새 시안을 더 다듬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달랐거든요. 밤샘이 무겁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봐줬으니까요. 4부. 버려진 시안. 5월이었어요. 입사 2달이 넘어갈 무렵이었죠. 링크업 3.0 UI 방향이 최종 결정됐어요. 팀 회의에서 강태준이 발표했어요. 고급 다크 계열 슬림한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시스템 간소화. 그게 확정 방향이었죠. 박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어요. 밤새 만들었던 대안 시안 파일은 결국 쓰이지 않는 것으로 굳어졌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신입이 처음부터 방향을 뒤집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팀 공유 폴더를 열었다가 박지은은 멈췄어요. 자신이 만들었던 프로젝트 설정 풀로 시안 파일이 공유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일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링크업 3.0 설정 UX 검토한 TJ. AI. TJ는 강태준의 이니셜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왜 팀장님 이니셜이 붙어 있어? 파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박지은이 만든 것과 거의 같았어요. 단계별 플로명도 대비 배치 한 화면당 선택지 최소화. 세부 요소에서 색이 한두 가지 바뀌어 있었고 폰트가 살짝 달라진 정도였어요. 하지만 뼈대는 그대로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번 주 금요일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에 포함돼 있었어요. 이서연이 다가왔어요. 봤어? 언제 넣은 거예요? 그제 팀장님이 야근하면서 넣은 것 같던데. 나도 어제 보고 좀 놀랐어. 박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서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은아, 이런 거 원래 그냥 있어. 팀장이 검토해서 최종에 넣은 거니까 팀장 크레딧 붙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아. 네. 뭐라고 하고 싶어?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밤새 혼자 데이터 파고 이탈률 분석하고 액세서빌리티 기준까지 검토해서 만든 게요. 참고용이니까요 라는 말 한마디로 팀장 이름 달고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날 점심 박지은은 밥을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화가 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걸 화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 신입이 팀장한테 내 작업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조용히 넘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싸우면 내가 불이익을 받고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결국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그날 저녁 박지은은 자신의 작업 파일에 날짜와 함께 스크린샷을 저장해뒀어요. 원본 시안 수정 히스터리 클라이언트 자료에 들어간 버전 비교 이미지까지. 말하지 않지만 남기는 것. 언젠가는 쓸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 하나를 했어요. 다음에 만드는 건 더 잘 만들겠다. 누가 가져가도 훔쳐갈 수조차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그 약속이 이후 6달을 버티게 했어요. 5부. 균열. 7월이었어요. 입산업 달째였죠. 박지은은 이제 팀에서 말없는 성실파로 통했어요. 시키는 건 다 했고 야근도 마다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강태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한 신입이었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굴러가는 부품 같은 존재. 그런데 그 여름 균열이 시작됐어요. 발단은 사소한 거였어요. 링크업 3.0 베타 출시 이후 유저 피드백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앱스토어 리뷰 사용자 인터뷰 녹취 고객 지원팀 티켓.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박지은 몫이었어요. 막내니까요. 지은은 사흘 동안 피드백 300건을 분류했어요. 긍정 중립 부정 기능 불만 UX 불만 버그 신고. 그리고 UX 불만 항목에서 멈췄어요. 불만 중 47%가 동일한 화면에서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설정 화면이었어요. 이탈률이 높았던 바로 그 화면 사부에서 강태준이 자기 이름을 붙여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했던 시안 그 플로는 결국 최종 개발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일정 문제로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반영이 안 됐었구나. 그래서 똑같이 문제가 생긴 거고. 피드백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은은 데이터 옆에 이전 시안 링크를 첨부했어요.
이 방향으로 수정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요. 강태준에게 보고했어요. 이거 분석은 잘했는데 수정 방향은 내가 따로 검토할게요. 혹시 이전에 검토했던 단계별 플로 방식도 같이 보시겠어요? 그 피드백 패턴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알았어요.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강태준은 링크업 설정 화면을 팀 외부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줬어요. 박지은한테는 피드백 정리 추가 요청이 왔고요. 박지은이 외주 디자이너의 시안을 봤을 때 속에서 뭔가가 탁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안은 박지은이 5월에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접근이었거든요. 단계별 분리명도 대비 선택지 최소화. 하지만 디테일이 거칠었어요. 액세서빌리티 수치가 맞지 않았고 타이포그래피 리듬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기초적인 UX 원칙을 적용하긴 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다듬은 티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외주비가 얼마였는지 지은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시안이 세상에 나오고 박지은이 같은 방향으로 만들었던 시안은 폴더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이서현이 퇴근하면서 지은 옆을 지나쳤어요. 지은아. 네. 잘하고 있어. 진짜로. 박지은은 웃으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하고 있다는 말,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대로 있으라는 건지 잘하고 있으니까 버텨라는 건지. 그날 밤 지은은 스케치북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대신 첫 장을 한참 봤어요. 입사 첫날 적어둔 글씨가 거기 있었거든요. 괜찮아.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알거든요. 아직도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 시기 박지은이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6부. 스케치북 속의 세계. 9월이었어요. 입사 6달째였죠. 박지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업무가 끝나고 스케치북을 꺼내 그날 생각한 걸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만드는 시안과는 다른 아직 언어가 되지 않은 생각들을 형태로 잡아두는 작업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요. 스케치북은 벌써 2권째였어요. 첫 번째 스케치북엔 감정이 많았어요. 촌스럽다는 말 옆에 컬러 샘플이 빼곡했고 이론이다는 말 옆에 논문 인용이 빼곡했어요. 억울함을 논리로 눌러 담은 흔적들이었거든요. 두 번째 스케치북은 달랐어요. 감정보다 실험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컬러 시스템 서체 조합 고령 사용자를 위한 UI 가이드라인 액세서빌리티 체크리스트 국내 사용자와 글로벌 사용자의 정보 읽기 방향 차이. 링크업이 아니어도 됐어요. 그냥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박지은만의 탐구였거든요. 그 스케치북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박지은이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개발팀 최민혁이 UI팀에 잠깐 들렀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을 본 거예요. 박지은이 돌아왔을 때 최민혁이 스케치북 앞에 서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 거예요. 봐도 돼요? 네. 최민혁은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무 말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연령대별 UI 인식 차이를 정리한 페이지였어요. 40대 이상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읽는 정보 구조와 20대 사용자의 정보 처리 패턴 차이를 색과 선으로 시각화해 놓은 거였거든요. 코그니티브 로드 시선 흐름 색 대비 민감도까지 손으로 일일이 그려놓은 페이지였어요. 이거 직접 연구한 거예요? 논문이랑 사용자 인터뷰 데이터 조합해서요. 혼자 정리해 본 거예요. 링크업 실사용 데이터 써도 됩니까? 그건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내가 팀장한테 말할게요. 이거 활용하면 다음 업데이트 방향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 개인 기록이에요.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성이 뭔데요? 이게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인데. 짧고 단호했어요. 최민혁은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닫고 내려놨어요. 박지은 씨 이거 팀 발표해봐요.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요. 저 신입인데요. 신입이면 발표 못해요? 박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주 개발팀이랑 UI팀 합동 미팅 있어요. 거기서 하면 돼요.
그 주 내내 박지은은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밤을 새웠어요. 스케치북을 디지털로 옮기고 데이터 출처를 정리하고 말할 순서를 짰어요. 피그마로 시각화하고 논문 인용은 각주로 달았어요. 강태준이 뭐 하느냐고 물었을 때 팀 내부 자료 정리 중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발표 당일이었어요. 개발팀 6명, UI팀 4명 총 10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강태준은 박지은이 발표자라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지은은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안정됐거든요. 자신이 연구한 것에 대해 말할 때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건 틀리지 않은 얘기였으니까요. 발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사용자는 화면을 논리로 읽지 않는다. 감정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한다. 그렇다면 UI는 정보 전달 이전에 감정 설계가 먼저여야 한다. 특히 40대 이상 유저가 38%를 차지하는 링크업 같은 서비스는 세련미보다 안정감 속도보다 명확함 그게 먼저여야 한다고요. 발표가 끝났을 때 최민혁이 먼저 말했어요. QA팀한테도 이 자료 공유합시다. 개발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로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스케치북 속의 세계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 시작인지 아직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하나는 알았어요. 내가 만든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라는 거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오늘은요. 7부. 에릭 황의 등장. 11월이었어요. 넥스트 웨이브의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발신인은 에릭 황. 직함은 아르카 아시아 퍼시픽 디렉터. 아르카는 글로벌 IT 기업이었거든요. 정확히는 B2B 협업툴 시장에서 링크드인과 슬랙의 중간쯤 되는 포지션을 가진 회사였어요. 북미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확장 중이었는데 아시아 파트너사를 탐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넥스트 웨이브가 레이더에 잡혔다고요. 대표 오수진이 직접 팀장급을 소집했어요. 다음 달에 에릭 황 팀이 방한합니다. 우리 링크업 데모하고 파트너십 가능성 탐색하는 자리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강태준이 이미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UI UX 쪽은 제가 총괄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글로벌 감각 있는 디자인이어야 해요. 아르카가 보는 눈이 있는 회사니까.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이 팀원들을 불렀어요. 이번 발표는 내가 전면에 나선다. 팀원들은 시안 서포트. 지은 씨는 비교 데이터 정리해요. 글로벌 B2B 협업툴 UX 트렌드 서베이. 알겠습니다. 또 조사 또 정리 그리고 그 결과물은 팀장 이름으로 나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에릭 황 팀이 방한 일주일 전에 사전 자료를 요청해 왔거든요. 회사 소개 자료 팀 포트폴리오 주요 UI 디자이너 개인 포트폴리오 링크. 개인 포트폴리오였어요. 강태준은 팀원들한테 포트폴리오 제출하라고 했어요. 링크업 관련 작업물 위주로요. 박지은은 망설였어요. 공식 제출한 작업보다 스케치북에 있는 것들이 더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스케치북엔 링크업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사용자 연구 시각화 자료도 있었어요. 6부 발표 때 썼던 그 자료였죠. 이서연이 다가왔어요. 지은아 포트폴리오 뭐 넣을 거야? 고민 중이에요. 공식 작업물은 다 팀 작업인데 제 단독 크레딧이 없어서요. 그 발표 때 쓴 거. 사용자 연구 자료. 그거 넣어봐. 그게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에릭 황 팀이 UX 리서치 능력 보는 거 좋아해. 글로벌 기업들 요즘 그쪽 많이 본다고. 디자인 미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기반 사고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날 밤 박지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했어요. 공식 작업물 3개, 개인 연구 자료 2개 그리고 스케치북에만 있던 시안 5개. 스케치북 시안엔 설명 문구를 달았어요. 2023년 3월에서 10월 내부 UX 개선 방향 개인 연구. 날짜를 명시했어요. 이 작업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중요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링크를 강태준한테 제출했어요. 강태준이 열어봤어요.
박지은은 강태준이 화면을 스크롤하는 걸 곁눈으로 봤어요. 도중에 스크롤이 멈췄어요. 스케치북 시안 페이지였거든요. 박 씨, 이거 공식 작업 아닌데 왜 넣었어요? 개인 연구라고 명시해뒀어요. 포트폴리오 요청이 디자이너 개인 포트폴리오였어서요. 이 시안들 링크업 프로젝트 관련된 거잖아요. 회사 작업 기반으로 만든 개인 연구는 외부 공유가 좀 데이터가 아니라 방향성 연구예요. 실제 수치나 기밀 데이터는 없고 UX 방법론 적용 사례로만 구성했어요. 강태준이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제출하세요. 왜 멈췄는지 박지은은 알 것도 같았어요. 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는 제출됐어요. 그리고 열흘 뒤 에릭 황 팀에서 사전 연락이 왔어요. 넥스트웨이브 직원 중 한 명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지은. 이서현이 그 메일을 먼저 봤는지 슬랙으로 짧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야, 이거 봤어? 봤어요. 박지은은 화면을 한참 봤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그 문장을요. 눈이 그 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24 신입 입사 8달. 세계 1위 기업 아시아 총괄이 먼저 이름을 불렀어요. 스케치북에만 있던 것들이 지구 반바퀴 건너온 사람의 눈에 띈 거였어요. 8부. 뒤집힌 판. 에릭 황 팀의 방한 당일이었어요. 넥스트웨이브 전체가 긴장해 있었어요. 오전부터 회의실 준비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다과 세팅까지. 강태준은 셔츠를 새로 사서 왔어요.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손질하고요. 박지은은 평소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면 블라우스에 슬랙스. 여기서 차려입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달라지는 건 옷이 아니라 화면 속에 있었으니까요. 에릭 황은 예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 초반이지만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 UX 레드 한나, 킴 해너 킴이 함께였어요. 재미교포였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세션은 회사 전체 소개였어요. 대표 오수진이 나섰어요. 매출 사용자 수 성장률.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두 번째 세션이 UI UX 발표였어요. 강태준이 나섰어요. 미리 준비한 슬라이드 링크업 화면들 트렌드 분석. 강태준의 발표는 매끄러웠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발표 자체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흐름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질문 시간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에릭 황이 팔짱을 풀고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어요. 강 팀장님, 링크업 사용자 중 40대 이상 비율이 38%라고 하셨는데요. 이 유저층에 대한 UX 설계 철학이 어떻게 되시나요? 고연령 사용자에 맞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잡성을 줄이고. 구체적으로요. 에릭 황이 부드럽게 끊었어요. 이 유저층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20대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코그니티브 로드도 다르고 시선 흐름도 다르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디자인에 반영하고 계세요? 강태준이 잠깐 멈췄어요. 말이 곧 이어졌지만 그 0.5초의 침묵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으려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침묵이었거든요. 서체 크기 최적화 색상 대비 강화 등을 통해서 혹시 리서치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하신 게 있으세요? 그 연령층 특화 사용자 행동 분석 같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릭 황이 옆에 한나 킴을 봤어요. 한나 킴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희가 사전에 받은 포트폴리오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한나 킴이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박지은 디자이너 것인데요. 박지은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연령대별 사용자 정보 처리 패턴 연구 이거 박 디자이너가 직접 진행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코그니티브 로드 기반으로 UI 플로를 설계한 부분이랑 액세서빌리티 수치를 직접 검토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방법론이 실제 링크업 UI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박지은은 강태준을 봤어요. 강태준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어요. 아무 신호가 없었어요. 허락도 제지도. 일부 제안은 내부 검토 단계에서 방향이 달라졌고요. 저의 독립 연구 형태로는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에릭 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박 디자이너 혹시 이 연구를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 아르카에서 아시아 유저 액세서빌리티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요. 한국 파트너사 팀과 공동 리서치 형태로 협력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거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오수진의 눈이 박지은에게 향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본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있었나 하는 눈빛이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박지은은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몰랐어요. 이 순간이 꿈인가 진짜인가. 에릭 황이 내 이름을 말하고 있다. 내 연구를 말하고 있다. 스케치북에만 있던 것들이 여기서 불려나오고 있어요. 테라코타 색을 촌스럽다고 했던 그 회의실에서 지금 세계 1위 기업 아시아 총괄이 내 연구에 대해 묻고 있어요. 박지은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영광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어요. 에릭 황이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오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오 대표님 이분 잘 챙기세요.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놨어요. 지구가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판이 뒤집히는 소리는 사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걸 박지은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미팅이 끝나고 에릭 황 팀이 나갔어요. 회의실에 넥스트 웨이브 사람들만 남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강태준도 오수진도 이서현도. 박지은만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서현이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야, 방금 실화야? 박지은이 짧게 답했어요. 네. 이서현의 답장이 왔어요. 나 심장 떨려. 박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처음으로 혼자 실수했어요. 나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뭔가가 시작됐다는 건 알았어요. 24 신입 입사 8달. 세상은 가끔 늦게라도 제대로 된 답을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그날이었거든요. 구부. 강태준의 선택. 에릭 황 팀이 돌아간 오후였어요. 사무실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좋은 분위기인데 공기가 무거운 이상한 상태였거든요. 에릭 황이 박지은에게 관심을 보인 것 대표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 그 사실이 팀 안에 조용히 침잠하고 있었어요. 말로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이었죠. 오수진이 강태준을 따로 불렀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팀원들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강태준이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표정이 달랐다는 건 이서현도 박지은도 알아차렸어요.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강태준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오래 모니터를 봤어요. 퇴근 시간이 넘었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이서현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박지은에게 눈짓을 했어요. 오늘은 빨리 가라는 뜻이었죠. 박지은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강태준이 불렀어요. 박씨. 네. 강태준은 자리에 앉은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박지은을 바로 보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는데 뭔가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요. 그 연구 얼마나 됐어요? 어떤 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케치북. 그 사용자 연구. 입사하고 나서 꾸준히 했어요. 3월부터요. 강태준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 11월의 바람이 유리창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엔 두 사람뿐이었고 모니터 불빛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 5월에 만든 프로젝트 설정 풀로. 내 이니셜 붙인 거 봤죠? 봤어요. 강태준이 처음으로 모니터에서 눈을 뗐어요. 미안해요. 박지은은 뭔가를 더 기다렸어요. 변명이 올 줄 알았거든요. 팀 작업은 다 같이 크레딧 공유하는 거다. 신입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미안해요. 딱 그 세 글자였어요. 아르카 협업건 대표님이 지은 씨 중심으로 진행하고 싶대요. 나보고 서포트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촌스럽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았어요. 솔직히 박지은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둘 다인 건지. 그 색 테라코타. 입사 첫날 시한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사용자 감정 설계를 한 건데 내가 트렌드 잣대로만 봤어.
이모셔널 디자인을 이론이라고 했던 거 그것도. 박지은 독백 처음 들은 말이 올드하다였고 그 다음이 촌스럽다였고 그 다음이 이론이다였어요. 그 말들이 쌓인 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존심 센 사람이 이 말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위로가 됐어요.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상처 준 사람한테 위로도 받으니까요.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올해 강태준이 처음으로 제대로 박지은을 봤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팀장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신입이라서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확신 있었잖아요. 그 스케치북 보니까 처음부터 확신 있었던 거더라. 박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확신은 있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할 자리가 없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스케치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싸는 거고요.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먼저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 테라코타 색 기억해뒀다가 언젠가 써요. 문이 닫혔어요. 박지은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 불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지은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를 쓰고 한 줄 적었어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불을 껐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건물 로고가 11월 밤바람 속에 서 있었어요. 0.5도 기울어진 채로 여전히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좀 다르게 보였어요. 삐뚤어진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각도로 서 있는 것처럼요. 10부. 막내 디자이너의 역습. 12월이었어요. 입사 9달째였죠. 아르카와의 공식 협업 프로젝트가 킥오프됐어요. 프로젝트명은 아르카 아시아 액세스 아시아 사용자 액세서빌리티 최적화 UX 연구 및 적용이었어요. 파트너사는 넥스트웨이브. 그리고 실무 리드는 박지은이었어요. 그 이름을 처음 이메일에서 봤을 때 지은은 3번 읽었어요. 실무 리드 박지은. 신입. 입사 9달. 24. 이게 진짜인 거지? 진짜였어요. 프로젝트는 6개월 일정으로 잡혔어요. 박지은이 스케치북에 쌓아온 연구들이 기초가 됐거든요. 연령대별 사용자 행동 패턴 액세서빌리티 디자인 가이드라인 아시아 지역 정보 처리 방향의 문화적 차이. 그 모든 것이 실제 프로젝트 문서로 변환됐어요.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근데 그게 지금 세계 무대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었거든요. 에릭 황 팀과 첫 온라인 미팅이 잡혔어요. 박지은은 전날 밤을 새워 준비했어요. 영어로 발표해야 했거든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발음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언어를 타지 않는다는 걸 지은은 알고 있었어요. 숫자와 시각화는 정확했고 논리는 단단했어요. 한나 킴이 통역을 도와줬어요. 발표 내내 에릭 황은 노트를 적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에릭 황이 말했어요. 박 디자이너 이 리서치 혼자 했어요? 네.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요. 왜요? 박지은은 잠깐 생각했어요. 버리기 아까웠어요. 생각들이요. 어딘가에는 쓰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에릭 황이 잠깐 웃었어요. 쓴 웃음도 아니고 빈 웃음도 아닌 진짜로 뭔가가 마음에 든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아르카 본사 UX 팀 디렉터한테 이 자료 보여줘도 됩니까? 네. 물론이죠. 그 허락이 2달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어요. 2달 뒤 2월이었어요. 아르카 본사에서 공식 이메일이 왔어요. 수신인은 박지은이었어요. 내용은 아르카 글로벌 UX 컨퍼런스 발표 요청이었어요.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5월.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요 리서치 체인저즈 하우 위 싱크 어바우트 아시아 앤 UX. 한나 킴이 먼저 연락해 왔어요. 지은 씨 축하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본사 컨퍼런스 외부 발표자로 초청받는 거 잘 없어요.
진짜로요. 저 영어 발표를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솔직히 내용이 좋으면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에릭 오빠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박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2월은 춥거든요. 창문이 뿌옇게 서려 있었어요. 저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발걸음을 재촉하면서요. 이 건물 로고가 아직도 0.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입사 첫날 그 앞에서 멈췄던 거 생각나요. 0.5도 그때부터 이미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사실은 두려웠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내 디자인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촌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틀린 건가 싶었어요. 올드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할까 싶기도 했고요. 근데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버려지는 것들을 쌓아두는 그 낡은 스케치북이요. 그게 저를 붙잡아줬거든요. 지은은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두 번째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직 빈칸이었거든요. 오늘의 날짜를 쓰고 천천히 적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됐어요. 스케치북 속의 것들이 지구 반바퀴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촌스럽다던 디자인 세계 1위가 선택했어요.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왔어요. 야, 나 방금 들었다. 샌프란시스코? 박지은이 웃었어요. 오늘은 제대로 웃어졌거든요. 네. 미쳤다, 진짜야? 어떻게 된 거야? 스케치북 덕분이에요. 그 낡은 거? 네. 그 낡은 거요. 이서현이 웃다가 눈이 빨개졌어요. 안 울려고 하는 게 티가 났거든요. 입술을 꽉 물고 있었어요. 잘 됐다, 진짜로. 너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했잖아. 잘하고 있다고. 맞았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몰랐던 그 말 결국엔 응원이었거든요. 처음부터요. 5월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아르카 글로벌 UX 컨퍼런스. 발표 제목은 이거였어요. 감정 설계로서의 UX 아시아 사용자의 정보 처리 패턴과 액세서빌리티 디자인의 재정의. 홀에는 300명이 넘는 글로벌 UX 디자이너들이 앉아 있었어요. 북미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명찰에 적힌 회사 이름들이 쟁쟁했어요. 박지은은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살짝 떨렸어요. 24시 300명 앞에 서는 거잖아요. 당연히 떨리는 거였거든요. 근데요.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알거든요. 입사 첫날 스케치북에 적었던 그 말이었어요. 9개월 전 로고가 기울어진 건물 앞에서 멈췄던 그 애가 혼자 적어둔 말이요. 무대로 나갔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화면 가득 따뜻한 색이 번졌어요. 테라코타였어요. 촌스럽다고 했던 그 색, 올드하다고 했던 그 색, 2015년이냐고 했던 그 색이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300명이 그 색을 봤어요. 박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웨이브의 UI 디자이너 박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가가 아니에요. 디자인이 사용자에게 어떤 감정을 건네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작도 전에요. 박지은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무대 조명이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꼭 테라코타 같은 온도였거든요. 처음엔 촌스럽다고 했어요. 이제는 세계가 봐줬어요. 그래도 나는 똑같이 만들 거예요. 사용자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끝까지 믿는 것. 그게 내 디자인이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박지은은 세 번째 스케치북을 샀어요. 첫 장에 한 줄 썼어요. 막내 디자이너의 역습은 사실 역습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옳은 것을 끝까지 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뒷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생각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아직 언어가 되지 않은 형태들이요. 아직 화면이 되지 않은 색들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요. 스케치북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버려지는 것들은 없거든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박지은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첫 선을 그었어요. 여기까지 막내 디자이너의 역습이었어요. 촌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버려지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박지은이 그걸 증명해줬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케치북 속에만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